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이 40%가 넘게 증가하면서 적자 회사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 292곳의 순이익은 8,454억 원으로 전년보다 41.8%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전년보다 9% 증가해 영업이익이 9,826억 원으로 21% 늘어났고 영업의 손익도 지분법 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2018년 적자에서 1,1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회사 비율은 35%로 전년보다 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은 1,136조 5천억 원으로 12% 늘어났는데 이 중 펀드 스탁고가 18% 증가했고 투자 이름 계약고는 4%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이 46%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는 현재 540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예탁원은 아직 전자투표 이용 여부를 공시하지 않은 회사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상장사가 최대 950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최대 46%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장소를 꺼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감사 선임 안건에는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현재 지분의 3%로 제한하기 때문에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의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판매처의 위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앱 개발사 등에 따르면 굿닥과 웨어마스크, 마이마스크 등 개발사 10여 곳이 오전 8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앱 굿닥 내에서 마스크 스캐너라는 영역과 같은 이름의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약국의 위치와 해당 약국의 마스크 재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도 각각 자사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을 통해 마스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일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일 수출관리 당국이 석 달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다시 공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예정 시간을 2배 넘긴 오늘 새벽 2시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각각 정부 서울청사와 도쿄 주일 한국 대사관에 모여 영상회의 방식으로 정책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대표단 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한일 두 나라에서 동시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7차 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입국 통제 조치 등으로 회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G 스마트폰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갤럭시 S20 시리즈 5G 모델을 일본에 출시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5G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의 5G 서비스 개통 시점에 맞춘 것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출시를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LG전자도 다음 달 V60 신규의 5G 모델을 일본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이 5G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5G 스마트폰이 일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8조 3,587억 원, 2,928억 원 등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향후 고정비 부담금 증가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이익률은 감소했지만 글로벌 선박 발주 감소 등 대내외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2018년 대비 2,511억 원 규모의 차입금 감소 포함 전체 부채가 5,571억 원이 감소해 부채 비율도 210%에서 200%로 낮아져 전반적인 재무 상황도 개선됐습니다. 다만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한 이유는 지난달 1심 판결이 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 대해 추가로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금지 강화를 내놓았습니다. 금융위는 최근에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10거래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 기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됩니다. 이번 지정 기준 완화 조치로 지정 건수가 약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3천만 개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를 웃도는 것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선 코로나19 사태로 폭락 장세가 연출됐지만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7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오후 4시에 조기 폐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 번째 휴점입니다. 뉴욕 증시가 블랙먼데이의 충격을 딛고 5% 가까이 급반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말까지 급여세를 면제하는 등의 감세를 제안하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주가를 나락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뉴욕 유가는 폭락 반작용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협상 재개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배럴당 10.4% 급등한 34.36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